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14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후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장 전망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나름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한 주인데요. 뭐, 하루에 이제 한 차례 또는 두 차례씩 계속 제가 이 증시 시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그게 당장 이제 월, 화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따른 이후에 흐름의 변화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방향이 결정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난주 시장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 조정세를 한 주 보였는데요. 굉장히 양호한 조정을 보였죠. 지난주 제가 지지난주부터였나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젠 조정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정이 계속 안 나오다가 지난주 처음으로 이제 약간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나마도 금요일 날 또 제법 괜찮은 이 되돌림을 만들어내면서 좀 더 이제 이번 주에 대한 희망을 조금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코스피 같은 경우 그나마 금요일 날 코스피 코스닥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조금 기대감을 갖고 마감을 하는 정도의 모습이 있었지만 목요일까지는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흐름이었습니다.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차후에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자, 일단 요걸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죠. 자, 먼저 미국 다우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중간에 이틀 조정받은 거, 그리고 요번 주에 3일 조정받았던 거. 사실 이게 고점 징후가 계속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한 차례 조정이 나오면서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구간도 있었었죠. 1차적으로는 21선 정도 기준으로 보면 되기는 한데 그 자리를 일단 찍은 거예요. 그 자리를 찍은 건데 사실 조금 더 이 조정이 나와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 지금 한 35,500 정도까지는 내려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4,500 정도까지 내려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일단 요 지금 반등이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 이후에 이제 이 3연속 음봉 이후 일시적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지는 이제 월요일 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가 관련해서 뒤에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일정 그거가 아마 방향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반등세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주봉상으로 지금 딱 놓고 보면 요번 주 이거 고점 찍고 음봉 나왔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나쁜 그림은 아니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저점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테슬라 영향도 좀 있었었고요. 이게 그렇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많이 끄집어 올렸습니다. 얘는 지금 이번 주 요 아래 꼬리를 여기서 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번 주 여기서 놓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차트상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 5일 연속 음봉 이후에 몸통을 가진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아직 안 죽었어라는 걸 보여줬는데 아직 역시 마찬가지로 위아래가 아직 다 열려 있는 상태이긴 해요. 아마 월요일 또는 화요일 정도 선에서 방향을 결정할 걸로 보여집니다. 뭐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S&P 500 같은 경우도 다우하고 거의 지금 똑같은 그림이죠. 다우하고 똑같은 상황이고 지금 이 그림은 요것만 딱 놓고 보면 요 캔들만 딱 놓고 보면 나스닥하고 비슷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현재 그림상으로 보면 일본 그림상으로 보면 다우의 반등 가능성이 가장 좀 높은 상태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S&P 500도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방향이 위쪽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5대 5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월요일 또는 화요일 날 나오게 될 이 이벤트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해보죠. 자, 기본적으로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미중 경제 지표들, CPI, PPI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높았죠.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 우려를 자극을 했고, 그리고 이게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까지 있으면서 주중에 이제 조정세가 약간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제 이 부분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 인플레이션 1년 내도록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선반영 돼 있는 상태라서 크게 문제 없어. 뭐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금요일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 목요일 만기일이 있었는데 이 만기일 이후 어제 금요일, 그저께 금요일 수급의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거. 요거 부분 보게 되면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월요일 날부터 이제 장중에 오전 중에 말씀드리는 시황에서 말씀을 처음 드렸었고 오후 들어와서 역시 아직까지는 이렇게 됐던 부분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특히나 시장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그동안 몇 달 동안 8월 이후에 거의 이 수급이 좋지가 않았어요. 계속 연일 제가 아마 앞에 거 계속 돌려보시면 계속 들어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시장 수급이 전체적인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하다시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월요일 날부터 오전 정도에서는 조금씩 수급 개선세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고 결국은 근데 장 마감 때쯤 되면 오후장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는 기존의 수급 불안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이 부분이 계속 지속이 했었는데 금요일 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월, 수, 목 정도가 수급 개선세를 오전에 보였고 오후에 좋지 않았고 금요일 정도 딱 들어와서 오전에 수급 개선세가 제가 아마 무방 참여하고 계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전에 최근 몇 달 중에 오늘 수급이 가장 괜찮은 것 같다. 오전 초반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했는데 그래도 요즘 계속 오후장 들어와가지고 자꾸 밀리고 있는 상태라서 이 수급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은 그나마 끝까지 어느 정도 수급이 개선된 상태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반등도 아마 제법 괜찮게 나왔던 걸로 볼 수 있겠고요. 문제는 이제 이 수급의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난주에 제가 봤었을 때 그나마 소득은 이 수급 개선세가 금요일 날 확실히 좀 보였다. 월요일부터 수급 개선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금요일 날 일단 수급 개선세를 한 차례 보여줬다라는 정도.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CI 반기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는 뭐 크게 저도 언급을 많이 안 드렸고 그리고 뭐 크게 문제 없이 지나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번에는 이때까지 우리 한 2년 가까이 MSCI 리밸런싱 한다라고 할 때마다 외국인 수급이 계속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갔는데 이번에는 한국 비중이 조금 늘어났죠. 그래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는데 뭐 금액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정도의 그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별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아마 금요일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요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육중전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일단 시진핑 3연임에 대한 도장을 거의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나왔었고 헝다 사태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도 또 한번 말이 있었는데 일단은 넘어갔는데 제가 보는 헝다 사태 관련한 부분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음 아마 중국 정부에서 지금 의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질서 있는 헝다의 파산 내지는 헝다가 완전히 그룹 자체가 거의 조각조각 분해가 되면서 쪼만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당장 급하게 움직이면 중국 정부 자체도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끌면서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 하나씩, 하나씩 매각하면서 범위를 축소시키게, 그 축소시킨 정도가 정부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괜찮겠다 싶으면 아마 그대로 남겨둘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면 아마 완전히 공중분해를 시킬 수도 있을 거고, 그건 중국 정부에 달려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일단 일론 머스크가 매도 관련한 이 투표가 진행됐었었고, SNS에서. 그래서 매도 우위 쪽으로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 결론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마구 쏴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난 9월부터 이미 일단 증권거래위원회에 이 신고가 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뭐 어제까지 금요일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약간 조정세를 좀 보였었고요. 리비아는 상장 이후에 뭐 천상으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시장의 2차 전지에도 영향을 좀 주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의 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건 확진자 쪽보다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인데, 이 부분도 지금 연일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지금 조금은 좀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지금 오늘 낮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정부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응급병상 75%까지 밑으로까지는 일단은 뭐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75%를 넘겼다라는 뉴스가 일단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유럽 쪽에서도 지금 유행이 다시 번지기 시작을 하면서 뭐 네덜란드, 독일, 뭐 프랑스, 뭐 이쪽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조금은 좀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나왔던 치료제 관련한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중 화상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바로 다음 주 이제, 그러니까 요번 주죠. 15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 15일 저녁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발표하기 직전에 지금 사실 미중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이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과 악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모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이슈잖아요. 이벤트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향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악재 쪽에 속할 수 있다라는 부분. 특히 지금 대만과 관련해 가지고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 상당한 상태고, 어제까지도 중국 쪽에서는 대만 그 카디지 항공 그 공항 영역, 이 영공, 이 여기로 지금 이 전투기를 계속해서 띄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좀 좋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지난주에 뭐 중국 이 내몽구 지역이었나요? 거기서 이 미국 항공모함을 놓고 이 전쟁 연습을 하는,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그런 뉴스들도 좀 나오면서 이거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회담 발표 직전에 COP 코프 26 공동선언문 이후에 미중 간의 합의문이 일단 나왔죠. 공동 대응을 하자라고 기후 협약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관계가 만약에 안 좋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도 결렬이 되거나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쪽에서 합의문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나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이번 정상회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첫 번째 정상회담인데 여기서 뭔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여기서 뭔가 아주 서프라이즈한 뭔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데 단지 싸우고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야 우리 다음번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더 발전적인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자." 뭐 이런 정도의 얘기만 나와 준다고 해도 시장은 상당히 안정을 찾으면서 환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 싸우고 토라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좀 봉합하고 수습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될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다. 요게 일단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인플레이션 우려. 이건 뭐 지금 계속 올해 1년 내도록 지금 끌고 오고 있는 1월 12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는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 변화 가능성 아까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들이었고요. 이 중에 인제 연결되는 부분이 이 수급 변화 가능성, 인플레이션 우려, 미중 화상 정상회담, 생활 속 거리두기 이거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고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첫 번째가 사회 지출 법안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별 얘기가 없는 상태이긴 한데요. 어 지난주에 인프라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펠로시 의장이 얘기했던 게 15일 미국 시간입니다. 15일 다시 투표를 하겠다, 표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이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16일 정도까지 오전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거 미중 정상회담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게 처음에 주장했던 게 3.5조였는데 이게 지금 1.75조까지 줄어든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문제는 이 자체적인 문제, 시장에서의 어떤 모멘텀적인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12월 3일까지로 되어 있는 부채 한도 협상에도 영향을 주는 이 이슈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예산 조정안을 사용을 해서 이걸 통과를 시켰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큰 노이즈 없이 지나갈 겁니다. 노이즈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 약한 정도의 조정 보이고 그걸로 끝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일단 문제가 뭐가 되느냐면 이게 여기서 이제 15일 날 통과가 안 되거나 또는 여기서 더 밀려도 한 주 이상 더 밀면 안 돼요, 이제는. 한 주 이상 더 밀면 다음 주 정도부터 22일, 25일 요 정도부터는 부채 한도 협상 노이즈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끝을 내야 돼요. 만약에 그때까지 끝이 나지 않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공화당도 사실 거의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채 한도 협상을 통과를 시키지 않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결국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예산안 조정권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에서 예산안 조정권을 써버리게 되면 이건 그냥 물 건너 가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 그럼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모멘텀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망 매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수급의 지속성, 요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 조금 더 들어올 것이냐. 금요일 날,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난주 계속 매도 우위였습니다. 일주일 전체로 놓고 보면. 근데, 조금씩 매도량이 줄어들고 있고, 매수하는 날들이 좀 하루씩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 물론 매수에 의미 있는 매수세를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전에 주구장천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한 번씩 매도 물량이 확실히 좀 줄어들었고 매수로 전환하는 날도 한 번씩 좀 있더라. 그 얘기는 매도 피크는 좀 지나간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수급 변화의 지속성. 이번 주,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변화됐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꾸준하게 어느 정도 한 2, 3일 정도는 최소한 좀 지속이 돼줘야 합니다. 그렇게 돼준다라고 한다면 시장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겠고요. 그거의 핵심이 사회지출 법안과 미중 정상회담이겠다.
일단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주목해 봐야 될 정도의 경제 지표 정도는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이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10월 달 거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된 부분들의 얘기들이 조금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이번 주 17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지스타 20일. 근데 사실 요건요. 조금 지금 게임주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지금 메타버스 NFT하고 뭐 이 스치기만 해도 지금 날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태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 속 거리 두기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계속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특히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쪽은 지금 조금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쪽이 지금 다시 크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치료제가 과연 뭐 머크, 화이자 그리고 셀트리온 이쪽에서의 치료제들이 얼마나 이제 시장의 기대 심리를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낮춰주는 건 분명히 지금 효능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이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미국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보고 지금 전면 개방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지난주부터 전면 개방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이런 쪽에서 보면 사실 미국이 전면 개방을 했고, 사실 이번 주 지금 제가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 이번 주 이제 오늘이잖아요. 오늘 지금 미국으로 출국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 속에서 아마 모멘텀도 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미국 투자 확정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걸로 확실하게 전부 다 이제 국경 개방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나타난 거란 말이죠. 이제 그 날짜를 우리 사실 추석 때부터 간이 많이 막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부분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그걸 보고 한 거, 그러니까 미국 개방을 보고 한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번 주 이 수능이 있어서 재판이 지금 이번 주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매주 목요일 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이 있어서 재판이 지금 한 주 미뤄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2주 정도의 시간이 이제 났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아마 이번에 지금 미국으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들하고 이렇게 묶어서 봤었을 때 이 치료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시장에서 기대감을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건 뭐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이거 지금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내년에 이 금리 인상 나올 때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이 얘기는. 뭐 그래서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문제다. 일단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 날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양도세 회피 물량이 안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들의 이 우리 증시에서의 투자 자금이 역대 최대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오긴 나올 텐데 예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작아질 수는 있다.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을 놓고 보면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패턴이 작년 제외하고 지금까지의 패턴을 놓고 보면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거대한 자본을 가진 이 두 주체가 뭐 팔면 떨어지고 사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의 자금을 쪽쪽 빨아먹는 역할을 했죠. 계속해서 그런 기능을 했죠. 얘네들이 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매도가 쭉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쪽에서 받아줬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줬단 말이에요. 이 물량을. 근데 최근 몇 달간 개인들 계속해서 지금 뭐 8월부터 시작해서 빠르면 6월부터 시작해서 개인들 물량이 점점 조금씩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제대로 받지를 않는 거죠. 얘네들이. 받더라도 아래에서 받치고만 있지 위로 올려치면서 받지를 않는 거죠. 계속 밑에다가 대놓고 조금씩 대놓고 받아만 먹는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특히나 뭐 기관들은 지금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지금 다시 최근에 좀 늘고 있습니다만 줄어들어서 의미를 좀 크게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동안 뭐 계속 얘네들도 파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파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부분을 또 개인들이 이 주체가 계속 바뀌면서 받아내는 경우들도 있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 개인들의 매도를 개인이 받는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제대로 지금 움직이지 못했고 수급이 꼬인 상태가 됐었는데, 요들의 개선세가 일단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 양도세 물량이 과거에 비하면 확실히 양도세 회피 물량이 적을 겁니다. 적을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그동안 학습 효과도 있었었고 최근 몇 달간 계속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5개월째 지금 계속 그 하락을 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속에서 어느 정도 뭐 이 정리될 물량들이 조금 일부 정리가 된 걸로 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닐 걸로 본다. 물론 이게 긍정적인 호재는 아니잖아요. 중립적 이 이벤트도 아니죠. 악재잖아요, 악재. 악재인데 악재의 크기가 확실히 좀 줄어들기는 했을 것이다.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과거에 비하면 영향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요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 주 예상 레인지 지난주하고 코스피는 똑같습니다. 2,940에서 3,050. 근데 지난주는 2,940을 저점 레인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2,900까지 밀렸었잖아요. 근데 쌍바닥을 일단 찍었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반등이 좀 나온 상태이긴 한데 반등이 아직까지는 시원하지 않은 상태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말씀드리는 그 수급 문제 때문입니다. 이번 주 이제 그 수급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인데, 그 수급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 완전히 이제 좀 반등을 조금은 그래도 좀 주면서 시장의 성격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지금까지 그 힘들었던 구간들을 조금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이 여부가 사회지출 법안과 미중 정상회담, 이 두 가지가 이 여부가 될 것 같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전반적으로 달러가 아직까지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 환율도 이미 지금 고점 부근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 부분이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율이 조금 더 안정을 좀 찾아줘야 외국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자, 관심 섹터에서 우리가 봐둬야 될 부분은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시장에서 이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느냐, 반영을 하느냐, 이 여부가 조금 달려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괜찮을 수 있겠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이게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사실 이 부분 또 깨면서 또 2,900 테스트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2,900 테스트를 또 보게 되면 이탈 가능성 있어요, 요번에는.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까지 요 자리 안 내주고 좀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기를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섹터들 같은 경우가 계속 지금 제가 몇 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반영을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돌발 악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조금 이 반영이 좀 덜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일단 적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섹터들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돌아서기 시작한다면 결국 얘들이 돌아서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얘들이 시장 다 지수를 받쳐줬잖아요. 받쳐주면서 끌어올리는 역할까지 해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반도체 섹터들 우리 지금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과도하게 받았어요. 과도하게 받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반도체 섹터들은 거의 지금 저점에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만 해결이 그냥 무난하게 해결만 되고 넘어가 준다 하더라도 조금 해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좀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제 좀 기대감이 좀 섞인 얘기들을 제가 좀 드렸던 부분이 좀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돼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개가 잘
무난하게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 요거까지만 이게 이제 월화 안에 결정이 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부분까지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아마 다음 주 또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 쪽에 있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라는 이 부분까지 같이 겹치면서 아마 제법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많이 힘든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 이 지금 어렵고 힘든 구간이요. 음 계속 뭐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좀 마음 잘 추스르시고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구간에서 사실 이 시장을 뭐 단타로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메뚜기처럼 다니면서 매매를 해 가지고 정말 잘해서 신적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 분들은 아직까지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인제 NFT 쪽이나 메타버스 이쪽에 어 그나마 좀 이렇게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을 걸치고 있었으면 그나마 좀 숨을 좀 쉬기가 좀 나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마도 수급 확산세가 쪼끔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지금 얘네들도 지난 우리 보시면은 지금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쪽도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게 인제 2차 전지가 한번 약간 조정세를 한번 보이기도 했었었고 했는데 이제 얘네들이 조정세를 쪼끔 보이는 그 구간에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기존의 제조업 섹터들이 쪼끔 어 이 차량 이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서 쪼끔 받쳐주는 상황 나올 수 있으면 시장은 확실히 좀 돌아설 수 있게 된다. 그 조건이 요거고 요 부분이 어느 정도 무난하게만 지나가게 되면 그나마 여러분들이 버텼던 부분에 대한 보상을 쪼끔씩 받기 시작하는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네. 현명하게 좀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